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동작 의뢰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백현동 판결문을 보니까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도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판사 출신으로 영입이 돼서 전략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사실은 알려지진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 동작 의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과정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서울 동작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강희용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모시고 그 속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좀 좋습니다. 예, 저도 그 부원장님을 우리가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 시절에 뵙고 그리고 못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저는 강희용 부원장님을 잘 알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저분은 누구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저희는요 첫 출연하신 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뭐? 뜨거운 연대 인사, 평화의 인사. 왜냐하면 너무 사나워서 평화의 인사를 저희가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연대 인사. 예, 인사. 저희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네.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제가 오늘 첫 인사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예. 편의점에 가면 가장 필요한 걸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언제든지 와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싼 값에 가성비 좋은 정치. 그래서 누구도 그 품질을 탓하지 않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고급진 보도를 해주시는 우리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몇 년을 하셨던 거죠? 제가 사실 동작구하고 인연은 한 20년 돼요. 20년. 네, 2003년도에 제가 그때 33살이었는데 네. 5선 서청원 잡으러 가자. 그래서 동작갑에 처음 이제 33살에 그때는 이제 보좌관이었죠. 그래서 전병헌 의원하고 이제 동작갑에서 그래서 이제 5선 서청원 결국 못 나왔죠, 그분이. 어쨌건 민주당 깃발을 저희가 건 20년 만에 이제 꽂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김병기 의원까지 17대부터 21대까지 쭉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동작갑은 이제 정리가 됐으니 동작을 한번 잡으러 가자 하고 동작으로 처음에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때 제가 박원순 시장 나오시고 그때 제가 이제 시장 후보의 정책 대변인 했었죠. 그때 대변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진성준 의원이 대변인을 하셨었고 같이 이제 대변인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동민 파동이 벌어져서 전략 공천이 벌어졌죠. 맞아요. 그러면서 허동준.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다시 저도 이제 분루를 삼켜야 됐었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당에 와갖고 당의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상금 부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경선기회는 주어졌지만 이제 3명 중에 2등을 하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노력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때 탄핵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부실장과 정무조정실장을 하고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고 10년 만에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됐죠. 그래서 여당이 되면서 정무조정실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신설해서 고위당정청 뭐 업무 정책조정 이런 역할을 제가 당 사이드의 대표로 그것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그 지역이 이제 사고 당부가 되면서 응모를 해가지고 내부 이제 심사 절차를 거쳐갖고 2018년도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2020년까지 건 2년 풀로 거의 가득 이제 거의 열심히 다녔죠. 이제 그때 상대는 나경원 후보가 이제 야당 원내대표였고 또 그때 널리 알려진 대로 국민적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또 힘있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또 동작을이 그동안 여러 번 전략공천으로
당원들이 이제 나눠지고 분열되고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당원들 마음을 하나로 추스르는데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전략공천이 되기 전후로 해서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확인의 결과는 제가 그때 당시 전략조사를 5번을 이제 동작을 해서 지금처럼 막 한 거예요. 그때 해가지고 제가 5번 다 이기는 걸로 나경원 원내대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사 네. 중에 한 명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당의 방침이 있었고 네. 여러 명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이용우 의원 네. 고향에 네. 이름도 거론됐다가 또 누구 이름도 거론됐다가 저는 정말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니 거의 뭐 20년 가까이 동작이 있었지만 2년 동안 지역위원장으로서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겠다는 그다음에 그런 당원들의 열의와 주민들의 그 의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계속 소위 고공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게 되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서야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2월 15일 날 전략직으로 지정이 되고 3월 초에 이제 됐는데 근데 이수진 현 의원이 전략 공천이 돼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반발 안 하셨어요? 저보다는 오히려 저 당원들이 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딱 발표되는 날 당원들 보기가 제일 미안했어요. 사실 같이. 그때 그 이수진 의원 전략 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글쎄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당이 했다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해찬 대표. 이해찬 대표셨구나. 이해찬 예. 대표께서는 당시 이제 공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거 공관위에서 결정하나요? 전략 공관위? 전략 공간이죠. 예. 예. 하여튼 뭐 전략 공관위원장은 누구죠? 당시에 갑자기 궁금해지. 너무 옛날 일이라 다 예. 까먹어가지고. 사실 그때는 이제 민주연구원의 그 양정철 원장이 주도했다. 양정철 예. 원장. 예. 이제 그 외에 이제 몇 분들이 계시죠. 예. 한 번도 이제 그 공천과 관련해서 제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열심히 뛰면 되겠지. 그리고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니까. 네. 심지어 그때 정의당 후보가 있어가지고 정의당 내에서 네. 정의당에도 이제 저희 민주연구원 같은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제가 7% 이상 앞서는 걸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7% 네, 앞서는 네. 것을 정의당 당내 여론조사 기구에서 네, 갖고 있다. 네. 민주당도 아니고. 네. 그걸 이제 저한테 보여주면서 네. 어떻게 전략공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 근데 그걸 이제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론자. 근데 그 기준에, 그러니까 그 수준 정도로 이제 당에서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강용 위원장이 그 지역위원장 하던 시절에는 5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네. 조사가 됐고 네. 또 심지어 정의당에서 조사한 것도 7%가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고 네. 그랬는데 전략공천으로 결정돼서 이제 이수진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으로 이제 낙하산 타고 온 셈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이수진 대 나경원의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사 방식과 그다음 조사 시기마다 약간 이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어떤 때는 이제 좀 민주당 지지층이 그 답변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보수층이 답변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걸 뭐 과표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조정 국면을 거치고 나면 실제로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높다. 이제 정확하게 동작에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네. 높은데 실제 후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후보가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다 먹느냐, 100% 이상을 먹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먹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흡수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동작을만 보면 네네. 민주당 지지율이 만약에 뭐 그 가정에서 50%다라고 하면 그 후보의 지지율이 50% 이러면 이제 동등한 거고 네네. 51% 이상이면 당보다 지지가 더 높은 거고 후보 경쟁력이 더 높은 거고 50% 미만이면 후보 경쟁력이 낮다 이렇게 보는데 이수진 의원은 낮다는 거죠. 네. 통상 당에서 이제 여러 적합도 조사나 이렇게 돌리게 되면 정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국정 지지율,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론이죠. 그다음에 후보 경쟁력 이렇게 돌리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 초반에는 80에서 90% 정도를 먹어요. 먹는데 그거보다 낮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 또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최소 80에서 90 이상은 이제 정당 지지율 이상을 정당 지지율 대비 해서 이제 가져가야 이거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면 회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쉬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곳이 이제 가령 뭐 전략 꼭 이렇다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 지역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수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좀 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천직이라 여겼던 법관직 내려놓고 오로지 사법개혁 위해서 사법개혁을 위해서 입법부에서 좀 역할을 하려고 입당을 했고 당의 절실한 요청을 받고 낙선까지 각오하고 동작을에 나가서 싸웠다.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고 국회 들어와가지고는 19년간 싸워왔던 법조 경험, 개혁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했고 온갖 반대와 왕따에 부딪히면서도 검찰개혁을 하고자 앞장섰다. 사법개혁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인데요. 앞대목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지금도 동작에 계시는 거죠? 네. 예, 동작의 그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서 본인이 이제 인재 영입 당시에 본인이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무리야기 판사 명단에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인사적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애써 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영입할 때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던 무리야기 판사 명단을 살펴보니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던 이수진 의원이 없다라는 것을 보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문제가 되었던 상고법원을 본인한테 반대 찬반 여부 무관하게 실제로 이 상고법원 로비가 필요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으로서는 이수진 의원을 내세워서 뭐 서기호 의원을 만났다거나 이런 상황과 정황들이 확인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호소하던 분이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밝혀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당을 속이고 영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소위 얘기하는 판사 사찰 문건. 그러니까 판사 블랙리스트. 판사 사찰 문건이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무리야기, 그러니까 판사들의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뭐 근무 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 드러났고요. 법원행정처에서 검찰이 문제 판사 관리 리스트예요.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그 일종의 사찰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 사찰 대상에 있지 않았음에도 판사 사찰 대상에 있는 것처럼 당행을 속이고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전략공천 받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과 문제의식을 지금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도 약간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때 아니라고 하고 저도 이제 전략공천을 당해서
당원들 설득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그래서 설마 그 당이 그 정도는 검증을 했을 것이고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 이제 와서 내가 또 그걸 문제 삼을 수도 없다 생각했는데 4년여가 흘러가지고 이제 밝혀진 거죠. 지난 몇 주 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인은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분명히 내줄 필요가 진솔한 고백이 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을 속이고 영입이 되고 당을 속이고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 내용이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수진 의원이 그 인사불이익 대상 법관 관리 정리 문건, 네. 무리야기 법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무리를 빚는 그런 법관 문건에 포함됐다. 나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 재판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판사로 확인이 되었다. 네네. 그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예컨대 당을 속인 대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응분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을 속이고 당이 속아준 건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들어오면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인재영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재 영입을 했을 때 어떤 패단의 대표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로 동작을 지역을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동작구 주민 500명 대상입니다. 이수진 37, 나경원 41. 나경원 후보의 이수진 후보가 4%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인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총선에서 제가 오늘 스트레이트로 4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이 쉽지 않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좀 당이 화합을 해서 합심해서 단결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탈당으로 나가겠다. 뭐 어느 당에 가서 도전을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좀 피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해서 모셔왔는데 4년 하고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냥 탈당을 해버리는. 저는 사실 어제 기자회견문을 아주 늦게 봤어요. 밤에서야 이제 몇 군데서 계속 보내오길래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좀 놀랬죠. 본인이 탈당을 그러니까 전략지역구 지정했다는 것만으로도 탈당을 한 것도 좀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딱히 제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당원들이 그때 탈당하는 걸 제가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당원들이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붕괴해서 탈당하려는 것을 제가 탈당 행렬을 만류하고 제가 오히려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수진 의원 선대위에 다 보내고 저희 시구위원들 다 보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제가 또 직접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마이크 잡고 그 선거 유세차 타고 마지막 날 12시까지 10시까지 그 마이크 잡고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그게 제 페이스북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수진 의원이 그러니까 인재 영입으로 오니까 선거 상황 지휘는 동네 사람 강희용이 해준 거예요. 저 말고도 이제 그때 당시에 허영일 그때 후보도 같이 도와줬고요. 그 전에 제 앞에 있던 허동준 위원장도 직접 오셔갖고 그래도 우리 동작을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동작구 정치인들이 다 나선 거네요. 나경원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 그래서 저희가
열성으로 해서 이겨낸 거죠. 지금 보니까 그 세 분이 다 운동권들이다. 허동준, 네. 허영이. 아니, 그거는 정말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동작을 당원들에 대한, 그다음 주민들에 대한 의리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의리로. 당에 대한 헌신인 거죠. 저만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다 와서 도와서 이수진 의원을 그 자리에 앉혀놨고 했는데 나가는 모습이 너무 추하다. 이거는 너무 추하다. 이수진의 네. 그 최후가 너무 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허동준 위원장도 예전에 기동민 전략공천 받았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네. 분노도 그때 했지만 취재 많이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기동민 의원 뭐 다른 데 가고 노회찬 의원께서 오셨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모아지지 못하면서 사실 아깝게 속패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저는 나름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당원도 설득을 하고 고문님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다 한 마음으로 모아서 도와드렸던 거였죠. 네. 그랬는데 그냥 탈당, 아무 대책 없이 탈당, 아무런 당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탈당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고 저는 어떻게 보면 놀랬죠. 예. 근데 본인 주장은 이런 겁니다. 21대 총선 이후 세 번의 선거에서 동작을이 민주당 참패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아파트 주민분들의 실망과 외면으로 지난 대선에서 거의 10%를 졌다. 그럼에도 본인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고 그리고 작년 8월부터 동작을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대선에서 10%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서울시 평균이 마이너스 4%포인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10%포인트라고 하면 일단 본인의 책임을 먼저 지는 게 맞죠. 본인이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각 지역구에 사령관으로서 본인 네. 선거운동 지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저희들로서도 되게 충격적인 숫자였고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들이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제 네. 과정에서 사실은 거의 뭐 공천 학살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존에 이제 시구위원들이 동작을에서 최소 20년, 30년, 40년 민주당을 하면서 헌신해 오셨던 분들이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을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하셨던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유도 모르고 배제가 된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공천을 하셨는데 이제 오신 분이 그 동안에 동작구의 민주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분이 공천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면 사실 당원들 마음으로서는 되게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내지 못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지역위원회 자체가 어떤 당원들에게 뭔가 내가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종 접점 아닙니까? 그 접점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배타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실제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큰 선거나 이런 데 있을 때 당원들의 힘이 모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단 뭐 동작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구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2020년 끝나고 나서 사무실을 좀 빼야 되는데 사무실도 못 뺐어요. 당원들이 빼지 말라. 여기부터 사랑방으로 쓰겠다. 그러지 말고 지역위원회 사무실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 좀 가면 불편해.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있던 사무실 그대로 간판 다 떼고 혹시라도 제가 정치 활동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냥 제 개인 연구실로 쓰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좀 당원들이 불편한 지역 사무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많이 좀 아쉬웠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수진 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이라든가 지역 활동에 권리적거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그렇군요.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정말 저로서는 되게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작을에서 함께 활동했던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당원들이 이런 이수진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한 허탈감을 갖고 있다, 배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그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전략 지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또 영입 인재가 옵니까? 영입 인재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당에서는 이제 여러 전략 자산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네. 좋은 후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당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다만 동작을은 이제 최근에 뭐 이수진 의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흑석동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약간의 이제 지형 변화는 있습니다. 지형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정당 지지율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지금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그다음 새롭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지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할 만한 사람, 내가 기꺼이 나가서 투표를 하겠다, 투표율 제고를 이끌어낼 사람이라면 네.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되면 되고 누가 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과정이다. 이제 40여일 남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가서 당원들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원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투표하러 가자라고 설득하고 데려나갈 수 있는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 새로 누군가가 오게 되면 민주당은 해볼 만한 지역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 민주당의 후보가 충분히 경쟁을 할 만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뭐 직접 출마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지금 연구원 일 때문에 에? 연구원 일 때문에 좀 많이 바빠서. 아니, 연구원 뭐 네. 다 아까 그만두라고 막 박진영 부원장이 그러던데. 거기는 이제 비상근이고. 여긴 상근이고. 네. 연구원 일 때문에 출마를 못 하세요? 아니요, 이제 좀 준비는 따로 하고 있는데 네. 동작을은 어쨌건 제가 동작을해서 자격 심사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네. 적격으로. 네. 근데 공관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략으로 직접 가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곧 발표가 되겠죠, 뭐. 예. 제가 만약 갈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오늘 인터뷰를 못 하죠. 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네. 부끄러운 거 잘 못해요. 네. 거짓말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동작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서울 특히 이제 수도권 표심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도 탈당. 그다음에 네. 이제 그에 앞서선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이 당에서 5선 국회의원하고 전남지사까지 하신 분이 탈당해버렸어요. 네. 이게 지금 계속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선당후사라는 말은 그 평시에는 누구나 다 입에 답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가 되었을 때 선당후사를 떠올리는 건 쉽지 않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이런 과정들을 친명 대 비명 구도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친명 대 비명이 아니라 현역의 문제다. 현역 기득권의 문제다. 현역 기득권의 문제다. 예, 현역 기득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내가 여기서 몇 선을 했고 뭐 초선부터 지금 뭐 4선, 5선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선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인데 나를 배제하냐라고 했을 때 당원 단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라고 한다면 순서를 매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승복 안 하고 있잖아요. 머리 그렇죠. 깎고 네. 단식하고 머리 깎으신 분도 계세요? 호남 광주에 두 분은 올라와서 삭발했잖아요. 그러세요? 예, 삭발하고 그분들도 단식하고 노웅래 의원 단식 시작했고.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일말에 이제 그 이해는 됩니다. 그 부분이 심정이 어떨지 저도 당해봤고 저는 솔직히 4년 동안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 대신에 누가 당에서 왔으면 그분이 정말 의정활동 잘하고 당원들 잘 섬기고 주민들 잘 보필하고 이런 분이었으면 저도 깨끗하게 와 이거 정말 잘 됐다 싶은데 네. 후련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괜히 억울한 것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스로 화가 될까봐 제가 네.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또 이 홍역처럼 지나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에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실 당에서 종로, 용산, 그다음에 동작을, 강동 뭐 이 정도를 요충지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성구의 서편이고 그다음에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편인데 네. 특히 이제 서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이제 그동안 변고가 있었고 치고받고 격전지일 때마다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번에 꼭 이겨야 하나의 요충지로서 여기와 용산은 이겨야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승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 요충지가 동작과 용산이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후보 전술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난 공천 잘못된 거네요.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야 4년 후에 알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수진 의원은 먹튀입니까? 네, 어떻게 봐야 돼요? 먹튀죠. 네. 네, 깔끔하게 먹튀. 그다음에 먹튀다. 이수진 의원은 아니 근데 먹튀다. 먹튀하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좀 제가 볼 때는 죄송한 표현인데 좀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증스럽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싶기도 하고 그 심정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같이 손잡아줬던 당원들과 그 같이 계시는 당원분들 제가 다 알거든요. 그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조정훈 의원도 그렇고요, 이수진 의원도 그렇고, 이게 참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후보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검증된 인력들이 민주당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보좌진, 네. 당직자 출신 많은데 이 사람들은 또 홀대예요. 네. 그리고 영입된 사람들이 막 우선 배치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정치 행태하면 또 비판해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언론에서 막 뭐 새 인물 없냐, 맨날 똑같다 이러면 또 영입 인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또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되시면서 그 인재 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라고 이제 영입을 없고요. 빼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뭐 조응천 의원이나 다 영입 인사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입이 그 순간 반짝거리는 건 좋지만 그가 진정 이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당의 발전에 본인이 스스로 헌신할 마음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당의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거는 당에서 열심히 이미 검증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저희가 급하게 모셔가지고 정말 급하게 오셨어요. 갑자기. 예, 네, 갑자기 모셔서 말씀을 좀 듣게 돼서 저희도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꼼꼼하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준비된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원분들에게 저희 동작을 당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작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매번 선거 때마다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또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또 흔들어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그때 지켜내지 못한 걸 깽판이라도 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사실 나중에는. 예. 근데 제가 그때 딱 발표 나고 동해안 바다 갔다가 딱 반나절 만에 이제 저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 승복문을 올리고 당원들을 설득하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거라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한 명으로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랬을 때 그 포기를 대하는 태도가 당원들과 당과 당원들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무책임하게 떠나는 모습 제가 오히려 대신 사과드리고 싶고 저도 일말에 그 책임이 있는 것 제가 그때 제대로 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밤새 저를 괴롭혔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이번에만큼은 당에서 좀 더 훌륭하신 분을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원 여러분께서 상심하셨을 텐데 먼저 사죄와 이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뛰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동작을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올려주셔라. 저도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